자, 우선 쉬어가는 타임으로 먼저 여러분들 졸업 작품 한참 그 모델링 하고 렌더링 하는 친구도 있는데 그거에 대한 사례를 조금 보여드릴게요. 외국 작품인데 오피스 건물이에요. 오피스 건물 실제 지어진 작품은 아니고 계획 작품인데요. 일단 외관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격자 그리드가 있고 유리로 된 건물인데요. 이 프로그램 자체는 루미온이에요. 네, 루미온. 루미온을 통해서 렌더링을 한 모습입니다. 렌더링하고 물론 이제 사람은 포샵 밑에 여러 소스들은 포토샵 작업이 들어간 형태입니다. 그래서 반사 표현하고 그런 질감 표현이 루미온을 통해서 상당히 예쁘고 화사하게 나올 수 있고요. 지금 실내 내부에도 소스 작업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나무랑 이렇게 여러 가지 가구들이 들어가 있는 데 물론 이제 컴퓨터 성능이 좀 따라야 되겠지만 어찌됐든 루미온에서는 소스를 넣는 게 스케치한 만큼 어렵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하는 프로그램이고 해서 많은 소스를 안에 집어넣어도 상당히 스케치업보다는 훨씬 더 자유롭고 부드럽게 그리고 어느 정도 퀄리티 이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오피스 외부 모습 투시도도 상당히 괜찮다. 여러분들도 뭐 충분히 이 정도 결과물만 만들어내면 졸업 작품 하는데 뭐 크게 지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내 커트. 네, 요거는 이제 같은 뷰인데요. 같은 뷰인데 이제 조금 그 섞여. 네. 뭐 루미온이나 이런 프로모션 자랑하는 석경입니다. 약간의 완전한 밤은 아니고 해가 지고 바로 난 뒤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재미있는 것은 이 내부의 형광등, 이 형광등들이 다 이제 빛이 들어가 있죠. 일종의 이제 이런 것들은 노가드 작업이긴 하죠. 그래서 이런 형광등에 빛이 나는 것들을 다 표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아름다운 표현이 됩니다. 이걸 이제 포샵에서도 할 수 있는데 포샵은 사실 좀 불가능하죠. 이 많은 소스랑 그리고 유리 뒷면에 있는 느낌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제 루미온에서는 이러한 효과들이 가능하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주경, 이렇게 석경 이런 이미지를 작업을 하면 좋겠습니다. 루미온이라는 프로그램은 괜찮아요. V-lay엔 거의 뒤지지 않는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와서 역시 그 장점은 일단은 밝고 빛이 밝고 그 다음에 풍부하게 갖춰져 있는 나무 트리 소스들이요. 나무 소스들, 풍부한 나무 소스들이 상당히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어떤 이런 소스도 좋지만 이런 소품들까지도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주장하는 거는 세 가지가 같이 돼야 돼요. 스케치업, 그 다음에 루미온, 렌더링 프로그램, 즉 스케치업. 자, 모델링 프로그램, 스케치업. 렌더링 프로그램, 루미온 또는 트윈모션. 마지막, 리터치하는 포토샵. 이렇게 3단계가 준비가 돼야 됩니다. 스케치업, 모델링, 렌더링, 루미온, 내지는 트윈모션, 마지막 포토샵, 리터치. 그래서 포토샵에서도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것들도 풍부하게 더 구성할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소스들도 활용을 하고요. 그래서 표정이 읽히는 가까이에서 보이는 사람들은 될 수 있으면 포토샵이나 표정이 읽히는 사람들은 포토샵으로 처리를 하고요. 멀리 보이는 사람들 있잖아요. 멀리 보이는 소스랄지 실루엣적인 요소는 트윈모션이나 루미온이나 소스를 써도 돼요. 지금 트윈모션이나 루미온에 들어있는 사람 소스들은 다양하긴 한데 표정이 상당히 약간 AI스럽거든요. 어색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멀리 배치해서 많은 군집 효과를 내고 가까운 곳은 포토샵으로 실제 사람들을 넣게 되면 훨씬 더 좋은 구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가까운 곳에 이렇게 소품, 핸드폰이랄지 화분, 맥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더 배치하게 되면 그림이 훨씬 더 사실적이고 풍부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거 좀 하나의 팁이고요. 그 다음에 적정한 실내 정원 조경 잘 꾸며주시고요. 또 나무도 큰 나무, 작은 나무, 행잉 걸려있는 나무랄지 이런 것들을 나무를 좀 다양하게 심어서 그린 인테리어가 잘 적용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다른 것도 좀
기본적으로 오피스이긴 한데 천창까지 뚫는 이 기본적인 설계 공간이 잘 돼 있어서 상당히 단순하고 격자인 건물이긴 하지만 내부 공간은 상당히 밝고 깨끗한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군데군데 아까 말했던 이런 조경 소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그린 오피스의 어떤 느낌을 잘 자아내고 있고 표현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곳에 이런 소품 이런 것들을 배치해 놓으니까 훨씬 더 그림이 더 실제적이고 좋게 살아나고 있죠. 이런 효과 잘 참조하시고요. 역시나 네. 가까이 있는 곳은 포토샵 사람이에요. 가까이 있는 곳은 다 이런 분들이 포토샵으로 만들어낸 사람들입니다. 상당히 기술력이 필요한 작업이죠. 사람들 다 포토샵으로 작업한 사람들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얼굴들을 보시면 실제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면 훨씬 더 표정이 살아있고 더 좋은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나무 같은 경우는 이 스케치업 아니 그러면 자체 소스들이에요. 소스들은 그래서 소스들과 사람 이런 것들 조명이 섞여 되고 역시나 장점은 이 그림자 효과죠. 루미온이나 이런 트윈모션의 장점은 바깥에서 외부에서 떨어지는 이 그림자 빛과 그림자 효과 밝은 빛 그리고 이제 가능하게 실내 이런 등에 대해서 효과를 자체를 매핑을 한 번에 방사시킬 수 있어서 그거 자체가 조명 역할을 할 수 있죠. 그 재료 자체에서 방사를 하기 때문에 때로 따로 빛을 넣지 않아도 재료를 방사값으로 하게 되면 이게 빛 효과를 내는 거예요. 이게 상당히 루미온이나 트윈모션이 상당히 강점이에요. 그래서 또 궁금한 거는 여러분들 유튜브에 루미온이나 트윈모션을 치게 되면 엄청나게 실내 공간을 꾸밀 수 있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또 보고 차분하게 연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은 느낌이고요. 역시 떨어지는 은은한 빛 그리고 그림자 저기 떨어지는 그림자 효과 그리고 직접 떨어지는 그림자 뭐 나무 그리고 사람에 대해 사람 배치 이런 것들 상당히 이 기본적인 렌더링도 훌륭하지만 리터치 사람의 배치와 이런 표정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가 넣는 이런 소스 작업이 상당히 전문가가 해낸 그런 모습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고 여러분들 이미지에다가도 상당히 좀 많이 응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역시나 특히나 이제 또 가까이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것을 약간 틸트 효과를 줘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흐릿하게 보이게끔 사람의 시점에서 보이게끔 이런 틸트 효과도 또 상당히 좋고요. 이렇게 움직이는 보십시오.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보는 틸트 효과가 좋고 이런 부분은 포토샵 사람인 거죠. 확실히 포토샵 사람이고요. 사람 효과, 나무 효과. 그래서 군데군데 정말 섬세하게 다 작업을 한 투시도입니다. 그래서 투시도, 조감도는 결국에는 많이 만지고 많이 소스를 집어넣고 많이 테스트를 해본 그런 작품이 결국에는 좋게 나오는 거예요. 물론 렌더링 프로그램 훌륭해서 렌더를 찍으면 뚝딱 그 마법사처럼 나오긴 하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엄청난 노력의 포토샵 작업이 같이 함께 병행이 돼야지만이 상당히 고퀄리티의 투시도 및 조감도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시나 공원의 모습이고요. 조경의 모습은 이제 여러분들 많이 봐서 알지만 딱 봐도 트윈모션 아니 루미온에 있는 그런 관목 식물들이죠. 관목 식물들이고요. 그리고 루미온에 있는 나무를 썼고요. 사람들은 역시나 포토샵에서 작업을 해서 실제 사람을 안 치고 그림자 효과를 냈죠. 이런 부분은 상당히 전문 과정의 느낌이 납니다. 뭐 굳이 여러분들 이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충분히 이와 비슷한 작업을 할 수 있을 걸로 판단이 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참조할 수 있을 만한 작품 하나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또 하나 이제 소개할 작품은 비욘드 월이라는 건축은 아니고 그렇다고 적용도 아니고 일종의 전시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비욘드 월. 그래도 우리가 실내 건축학과니까 좀 상관이 있는데 비욘드 월이라는 작품입니다. 비욘드 월이라는 작품은
이 비욘드가 이제 넘어서다 월을 넘어서다는 거 보니까 뭔가 벽을 넘어선다는 뜻이죠. 근데 지금 보시면 이 여기 누워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 사람이고 여기 보면은 땅이 있고요. 땅에 뭔가 엄청나게 큰 그림이 그려져 있는 것 같죠. 그러니까 뭐 실제로 땅에다가 뭔가를 하긴 한 건 아닌 것 같고 뭐 포토샵 작업을 한 건지 처음에는 아니면 뭔가 합성을 한 건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어찌됐든 이렇게 사람이 누워 있는데 실제로 이 사람이 작가입니다. 작가고 이 땅에다가 이 그림을 그린 작품이 좀 놀랍죠. 저도 처음에는 보고 상당히 놀라웠어요. 이거 뭐야 했는데 이건 마치 그 합성 작품인 줄 알았는데 비욘드 울이라는 벽에다가 벽화를 그리는 개념이 아니라 땅, 대지, 땅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그런 일종의 뭐라 해야 되나 그라운드 페인팅 해야 될까요? 그라운드 페인팅의 개념의 작품입니다. 보시면 스코틀랜드가 영국인가 이 큰 광장에 정말 어마무시한 아까 그 일부분이었죠? 이 그림 일부분이었죠? 정말 이 엄청난 스퀘어 가든에다가 이런 멋진 회화를 그렸어요. 이게 도대체 뭘로 이렇게 그렸는지 모르는데 이게 하늘에서만 볼 수 있겠죠? 이 시점 뷰에서. 이 포샵이 아닙니다. 포샵이 아니고요. 그래서 엄청난 작품인데 잠깐만요. 이 작품이 튜링지요? 튜링지요? 잉글랜드인가요? 제가 한번 알아볼게요. 어쨌든 이런 작품인데 보십시오. 와, 대단하죠? 조금 센세이션한 뭔가 화학을 의미한 듯한 그런 작품인데 정말 그 사실적이면서도 약간 몽상적이고 초현실적인 현실을 몽상 초현실적인 작품입니다. 이거 진짜 궁금해요. 이거 어떻게 만든 건지. 근데 얼핏 봐도 정말 3차원적으로 이 공원을 만들어냈죠. 이 공원을 3차원적으로 정말 마치 사진을 합성한 것 같은 그림 사진 합성한 것 같은 이런 느낌입니다. 정말 이런 거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 이런 설치 미술, 이런 땅에다 페인팅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창의적이고 상당히 재밌습니다. 이 각도에서 봤을 때 이런 모습 정말 사실적이죠. 희한하게 근데 희한하게 어떤 각도에서 봐도 상당히 입체적으로 보여요. 상당히 어떤 각도에서 봐도 상당히 입체적. 각도를 계속 틀었는데도 상당히 입체적이죠. 제가 만약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이 공원에 있는 설치 미술 엄밀히 말하면 3차원은 아니고 2D 평면의 설치 미술인데 여러분들한테 말을 안 했다면 여러분들은 마치 포샵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독특한 작품입니다. 길이만 해도 한 수킬로에 해당하는 길인데요. 이제 조금 느낌이 좀 가까이서 보니까 근데 이분이 작가예요. 실제로 이 그림을 이걸 설치한 작가. 이걸 혼자 했던지 아니면 여러 스태프들과 같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가까이서 보니까 이 땅에다가 정말 색이 칠해진 것 같긴 해요. 아직까지는 모르겠죠. 어쨌든 정말 대단한 작가입니다. 그래서 드론을 이용해서 자기 작품을 사진을 찍었죠. 근데 이거를 도안할 수 있는 것 자체도 대단한 거고 이걸 어떤 밑에서 땅에서 이거를 그린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대단한 거죠. 뭔가 어떤 큰 맵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기 보시니까 두 사람이 커플이거든요. 커플 작가입니다. 그래서 남자, 여자 이렇게 누워 있는 거고요. 뭐 그 느낌도 비슷하죠. 남녀가 손을 잡고 있는 느낌. 진짜 보니까 이런 모습이네요. 이 작가인데 이게 보니까 뭔가 특수 물감이나 특수 물감이 달린 레일건으로 실제 잔디에다가 이 색을 입힌 거예요. 그리고 이 도안을 보면서 정말 대단해. 마치 이 사진만 보면 그냥 뭐 잔디에 물을 준다거나 아니면 농약을 살포하는 잔디를 키우는 사람 같은데 이게 설치 미술인 거죠. 자세히 보시면 여기 그게 돼 있죠. 이렇게 눈금이 표시돼 있어요. 아마 이런 경계까지 그
그림을 색을 칠하는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안을 그려놓고 이걸 어떤 뭐 GIS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 눈동자를 설치해놓고 거기까지 컬러를 칠하는 모습입니다. 예, 도 작가의 모습이고 그러네요. 여기 도안이 손 앞에 도안이 잡혀있죠? 예, 도안이 잡혀있죠. 진지하게 핀세트를 꽂고 찍는 모습. 방한지에 그려져 있네요. 예, 보시면. 근데 그래도 참 신기하네요. 이거를 보고 자, 이 정도의 스케일을 보고 100배, 1000배 이상의 그림을 칠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예, 딱 이 손바닥에 있는 그림을 보고 이것보다 1000배, 뭐 만배까? 1000배 이상의 어떤 스케일을 이 그림대로 그린다. 그리고 실제 잔디에 또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예, 비욘드 월스 프로젝트네. 예, 토리노네요. 토리노. 예, 토리노니까 캐나다죠. 캐나다 토리노. 그래서 보시면 자기 스텝과 함께 정말 잔디에 컬러가 칠해지는지를 테스트를 해보는 거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물감들을 페인팅을 혼합해서 장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참 재미있는 프로젝트죠. 토리노에 재미있는 사람이고 재미있는 프로젝트입니다. 뭐 건축과 관련은 없었지만 여러분들이 조경 공간에도 좀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조경 공간에 대한 또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 재미 저는 한번 추천해보고 싶어요. 사실 저도 조경 공간을 꾸밀 때 그림, 페인팅 이런 걸 좋아하거든요. 티셔츠도 저 페인팅 티셔츠 좋아하고 그래서 페인팅 티셔츠 좋아하고 페인팅 너무 좋아해서 페인팅 티셔츠가 꽤 많은데 이런 생각을 저도 해봤어요. 그냥 우리 외부 공간 꾸밀 때 이렇게 페인팅을 좀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근데 이제 물론 이거는 단기 설치 미술이잖아요. 이게 짧은 기간 내에 뭔가 단기적으로 보여주는 그리고 기록하는 작품이죠. 오랫동안 보존되는 작품이 아니고 그래서 뭐 그런 습성은 이해는 하지만 우리 졸작도 뭐 단기적인 작품일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지속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뭔가 이러한 재밌는 시도도 한번 어떨까 해서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시켜 줬습니다. 캐나다의 토론토에 있는 이 설치미술 작품 재밌게 보셨겠죠? 예, 버퍼링이 좀 있었어요. 더 웨일이라는 작품인데요. 이거는 최근 국제 공모전에서 당선이 된 작품입니다. 노르웨이에 지어지는 어떤 레저 센터인데요. 일종의 박물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당선시킨 건축가는 여성 건축가입니다. 덴마크의 여성 건축가. 근데 더 웨일이라는 작품 이름에서도 알다시피 일단은 고래하고 상관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여기 이 사이트가 노르웨이에서 고래를 볼 수 있는 최적의 바다와 가까운 곳이래요. 그래서 여기에 국제 공모를 했고요. 거기서 당선된 1등으로 당선된 작품입니다.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는 2022년에 완성이 될 예정입니다. 일단은 어떤 그 느낌, 바다에 비치는 이 느낌 자체가 건축물이기도 하지만 정말 그 형상이 마치 정말 고래와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뭐 어떤 큰 설명이 필요 없어도 여기에서 어떤 개념을 잘 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컨셉이나 뭐 큰 개념 물론 이제 세부적인 표면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그 이미지 자체가 뭔가 압도적이고 정말 세련되게 고래를 잘 표현해줬죠. 그래서 이거 누가 봐도 고래 박물관, 고래를 볼 수 있는 고래 전망대로서 완벽한 쉐입의 형태다라는 걸 알 수 있죠. 다음 것도 보시죠. 이제 사람이 들어가니까 그 스케일을 알 수 있겠고요. 그 노르웨이의 그 바다 풍경이 정말 자연스럽게 동화된, 정말 자연스럽게 동화된 쉐입이고 역시 누가 봐도 이 표피는 고래 그 턱 밑인가요? 어쨌든 고래 껍질, 고래 가죽에 나타나는 그 느낌도 언덕이 되면서도 이 질감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고래를 표현하면서도 뭔가 아주 오래된 실제 이 질감이 정말 살아있는 그런 고래를 표현하면서도 뭔가 아주 오래된 실제 새로 지어질 건물이면서도 동시에 실제 원래부터 여기 있는 듯한 이런 풍경을 잘 나타내는 재료 선택이죠. 그래서 뭐 많은 재료가 쓰이지 않았지만 이 파돌, 이 돌들을 잘 깎아서 유기체적으로 이 깎아낸 이 모습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질감의 표현이 이 매핑이 진짜 궁금한 게요. 이 매핑을 도대체 어떻게 해냈을까? 이 매핑을 어떤 컴퓨터의 그라스오퍼를 활용했는 건지 아니면 단순 포샵으로는 불가능한 매핑이잖아요. 그래서 이 매핑이 진짜 신의 한 수다. 이걸 일일이 했을 것인가 이런 판석의 느낌을 아니면 어떤 사진을 했을 것인가 이런 걸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근데 이게 압도적인 느낌을 나타낸다. 고래 전망대로서. 그리고 1등을 차지했다. 그래픽이요. 그리고 1등을 차지했다. 그래픽이요. 그리고 1등을 차지했다. 그래픽이요. 그쪽의 풍경을 대상으로 사람 눈높이에서 투시돌과 건축물의 지붕이 아니라 정말 자연의 그 언덕을 올라가는 느낌이죠. 그리고 이 도르들이 자연스럽게 쌓여있고 정말 그 전망대로서 고래 전망대로서 단순히 건축의 느낌이 아닌 정말 자연의 느낌으로 다가오는 그런 훌륭한 작품입니다. 이거 역시 이제 보시죠. 그 지붕 아래 이제 커다란 유리로 되어 있는 이 전망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처마 라인이 이 처마가 정말 슬림하면서도 고강도 콘크리트로 슬림하면서도 정말 유려하게 예쁘게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한 또 지지물도 크게 없어요. 마치 이렇게 쫙 이런 쉐입이 흘러가는 게 마치 고래의 어떤 형태, 고래의 어떤 물결친 지나가는 것과 똑같고요. 이 유리도 보시면은 평평한 유리가 아니에요. 약간씩 오목한 유리예요. 약간 오목한 유리여서 특히나 이 유리가 한 번 더 오목해지면서 이 쉘 겹이 더 겹겹이 보이고 이것은 마치 생선의 비늘, 고래 생명체의 어떤 나이테 이런 것들을 상징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좀 압도적인 경관을 선사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런 어떤 현대적인 건축물이 바로 건축물의 기단을 쌓지 않고 실제 거기에 있는 바위 등 위에 바로 올라선 느낌이어서 정말 마치 털을 닦고 인공으로 털을 닦는 느낌이 아니라 자연 거기 위에다가 고래 한 마리를 얹어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정말 멋진 프로젝트입니다. 실내 모습입니다. 실내에서 그래서 그 유리랑 그 표피하는 실수도 실내에서 이제 레저 센터니까 가족끼리 와서 즐기면서 고래를 볼 수도 있고 그 바닷가를 볼 수도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 현지에 있는 그런 암석, 실제 그 땅에 있는 암석들이 그대로 건축 내부로 들어와서 인테리어적인 건축적 경험을 하게 하는 이런 요소입니다. 아마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프로젝트 성격이 이제 어떤 게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레저센터의 성격을 갖고 있는 프로젝트라면 자연에 위치하는 이런 아이디어는 정말 돋보이고 정말 참조할 만한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제 우리가 이런 표현을 뭐 거의 똑같진 않지만 거의 흉내낼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루미온이랄지 트윈모션이나 이런 프로그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바이 소스나 이런 것들로 충분히 이런 느낌을 자아낼 수 있는 실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웨일이라는 전시 공간의 박물관을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정말 아름답고 은유적이고 정말 새로운 공간감 주는 프로젝트가 당선이 됐고요. 이게 2022년에 지어진다고 하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같이 가보면 좋겠네요.